간도, 녹둔도, 대마도의 공통점은 과거에는 우리 영토였으나 현재는 우리 영토가 아닌 곳들입니다. 우리의 영토였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찾아와야 하건만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사실 잃어버린 우리 땅을 찾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땅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은 중국의 집요함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 사건의 시작은 2002년입니다. 2002년 중국의 사회과학원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동북변경 지역의 역사 및 현상에 관한 연구 사업을 시작합니다. 중국 동북 삼성 지방의 역사와 현실을 꼼꼼하게 조사한 후 이를 통해 중국의 모든 소수민족을 단결시켜 하나의 중국을 견고히 하겠다는 속셈이었죠. 그리고 1년 뒤 2003년 7월 연구센터는 제2회 동북변경 역사와 현상 및 고구려 학술연구 토론회라는 대형 학술대회를 열었는데 이 토론회에서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권이었다는 합의가 도출됩니다. 그리고 역사 왜곡이 시작됐죠. 연구는 5년 뒤인 2007년 종료됐으나 이때 제기된 주장을 중심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를 창조해내기 시작하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문화공정입니다. 동북공정의 논리를 구체화할 계획으로 중국 드라마에 한복을 등장시키고 김치를 담는 모습을 올림픽 개막식에 내보내거나 ISO 김치 표준을 중국에 제정했다는 등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13억이라는 인구가 단합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중국이 계획된 만행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을 건국한 마오쩌둥이 요동 땅은 원래 조선 땅이었다는 놀라운 발언을 남겼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정치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명언으로 유명한 마오쩌둥은 중국인들에게는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후 국가가 아닌 당이 인민해방군을 통제한다는 점을 확실히 했죠. 그래서 현재 중국의 공산당은 세계 2위의 경제, 군사대국을 지배하는 정당이 됐고 공산당 총서기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직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는 하겠지만 요동 땅은 조선 땅이었다며 동북공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발언을 남긴 그가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동북공정을 불러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모든 일은 1966년에 문화혁명에서 시작됩니다. 젊은 시절의 마오는 중국인들은 그동안 쌓여온 병폐가 너무 심하고 사상이 너무 낡았으며 도덕도 심하게 무너졌다. 우리나라의 사상과 도덕은 거짓되고 진실하지 않으며 공허하고 실제적이지 못하다. 지난 5천년 동안 뿌리가 너무 깊이 박혔고 폐단을 쉽게 타파할 만한 힘도 갖추지 못했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는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후 국민성 개조의 일환으로 문화혁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1966년 8월 중국 공산당 회의에서 문화혁명 16조가 통과됐는데 그 내용은 낡은 것은 모두 파괴하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옛날 사상, 옛날 문화, 옛날 풍속, 옛날 관습은 모두 낡은 것이니 옛것은 모조리 숙청하라. 문화, 교육, 정치, 가족 등 그 모든 옛것을 숙청하라며 혁명을 지시한 것이죠. 그리고 100만 명의 홍위병들은 공자의 묘를 파헤치고 항우의 묘를 파헤치고 청나라 유물을 파괴하는 등 진시황의 분서경에 이어 또 한 번 수천 년을 이어온 역사와 기록이 파괴되는 수모를 겪습니다. 물론 간신히 목숨을 건진 문화재도 있지만 중국 역사의 장구한 세월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수천 년을 이어온 역사는 기억에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말살된 역사를 복구하겠다는 욕심과 국수주의가 맞물려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에 중국이 원조라는 푯말을 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2002년부터 중국 동북 지역의 역사를 중국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동북공정도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이 동북공정의 씨앗을 잉태시킨 마오쩌둥이 동북공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발언을 남겨 중국인들을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지난 1964년 10월 북한 최용건을 포함한 북한 대표단은 북중 국경조약 체결 직후 베이징을 찾아 마오쩌둥을 면담하게 됩니다. 국경조약 체결 직후였기 때문에 국경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는데 마오 주석은 갑자기 당신들의 경계는 유화 동쪽인데 봉건주의가 조선 사람들을 압록강변으로 내몬 것이다 라는 말을 꺼냅니다. 즉 요동은 원래 한국 선조들이 세운 국가의 영토였는데 중국 고대 왕조가 그들을 침범해 압록강변까지 내몰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은 그해 중국 외교부가 펴낸 모택동 접견 외빈담화 기록 휘편 제11권에 실려 있는데요. 이 발언은 2002년부터 중국이 주장하는 동북공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언입니다만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마오 주석은 이보다 6년 앞선 1958년 11월 아예 북한의 김일성에게 당신들 선조는 당신들의 영토가 요하를 경계로 한다고 말했으며 중국의 선조들이 당신들의 요동 땅을 침략했다. 당신들이 역사를 기술할 때 이것을 써넣어야 한다고 말했죠. 6년 뒤 발언과 크게 다를 것 없지만 이번에도 우리 조상들이 세운 국가의 영토가 요동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발언 역시 1958년 11월 중국 외교부가 펴낸 모택동 접견 외빈담화 기록 휘편 제4권에 실려 있는데요. 그런데 저우원라이 총리의 발언은 더 놀랍습니다. 1963년 6월 28일 중국을 찾은 북한 조선과학원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그는 조선민족은 조선반도와 동북대륙에 진출한 이후 오랫동안 거기에서 살았다. 요하, 송하강 유역에는 모두 조선민족의 발자취가 남아있다. 이것은 요하와 송하강 유역, 두만강 유역에서 발굴된 문물, 비문 등에서 증명되고 있으며 수많은 조선 문헌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어 조선민족이 거기서 오랫동안 살아왔다는 것은 모두 증명할 수가 있다며 역사를 왜곡할 수는 없다. 두만강, 압록강 서쪽은 역사 이래 중국 땅이었으며 심지어 예로부터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하는 것은 황당한 이야기다라고 밝혔죠. 즉 자신들의 후손이 역사 왜곡이라는 터무니없는 시도를 할 것을 예견이라도 한 듯 강한 어조로 이를 비판한 겁니다. 이러한 내용 역시 1963년 6월 28일 중국 외교부가 펴낸 외사 공작 통보에 실려 있습니다. 중국을 건국하고 1976년까지 통치한 최고 지도자들의 입에서 비슷한 용어로 요동 땅은 조선민족의 땅이었다는 발언이 나온다는 것은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는 의미일 겁니다. 더군다나 북한과 중국의 국경 획정 과정에서 등장한 발언이기 때문에 함부로 내뱉은 개인 의견이 아니라 철저히 중국의 입장을 대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중국 건국의 아버지 마오쩌둥의 이 발언들이 왜 동북공정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요동, 요서, 요하 등의 단어는 고구려와 발해 등이 등장할 때 항상 언급되는 지역인데 요동이니 요선이 하는 것들은 요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동쪽 서쪽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라는 것은 요하, 중국어로 랴오허강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하를 기준으로 동쪽 지역은 요동, 서쪽 지역은 요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따라서 한반도 북서쪽 지역이나 만주지방은 요동이고 황하 위쪽 평야는 요서인 것인데 요하의 길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총 길이 1390km에 이르는데 그 동쪽에 있는 현재 중국의 도시들이 상당합니다. 대표적으로 단동시, 대련시, 안산시, 삼양시 등이 전부 요동에 위치해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동북공정을 시도하는 것은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등 동북 3성의 역사, 지리, 민족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해 하나의 중국을 견고히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구려가 고대 중국의 지방정권이었기 때문에 고구려는 동북지역의 소수민족이다라는 중국 학자들 사이에 합의가 도출된 것이고 이를 토대로 고구려 역사를 통째로 중국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을 건국한 마오쩌둥과 주은래 등 최고 지도자가 요동 땅은 예로부터 조선민족의 땅이었고 두만강이나 압록강 서쪽을 옛날부터 중국 땅이었다고 주장하거나 조선이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역사 왜곡이라고 밝히는 바람에 현대 중국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헛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TV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2020년 여름 중국인들 때문에 한국 사회가 시끄러웠던 때를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MBC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에서 이효리 씨는 중국에서도 활동할지 모르니 마오라는 이름이 어떤 것 같냐며 유재석 씨와 캐릭터 방향을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 있었던 이 방송 이후 중국 네티즌들은 이효리 씨 SNS를 찾아와 엄청난 비난의 댓글을 쏟아부었죠. 왜 마오쩌둥의 이름을 욕보이냐거나 니네 집 개 이름은 세종대왕이냐 또는 다른 나라 위인으로 장난치지 말라 등등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 사례에서 일반 중국인들이 마오쩌둥에 갖는 경외심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일대 주석으로 중국의 독립과 주권을 회복하고 통일시킨 주인공인 만큼 중국인들이 그에게 갖는 존경심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 마오쩌둥의 성 마오를 마오쩌둥의 혁명사상을 의미하는 마오이즘으로 통용되기도 합니다. 그런 마오쩌둥의 이름을 일개 예능에서 사용했다며 중국인들이 강하게 반발한 것인데요. 만약 마오쩌둥이 위에서 언급한 요동은 조선민족의 영토라는 발언이 중국인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한다면 중국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